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청정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환성 연골판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양동이 손잡이형 파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양동이 손잡이는 잘 아시나요? 양동이 손잡이나 주전자 손잡이는 다 마찬가지죠. 주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자 손잡이. 그래서 어때요? 손잡이가 이렇게 이게 연골이라고 보세요. 연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죠.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파열이 심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까지 움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까지 중간까지 올 수가 있어요. 중간까지 오게 되면 안 좋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또 뭐 주전자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주전자 생각보다 이렇게 잘 움직여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무릎 연골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또 우리가 버켓이라고 그러죠. 양동이 핸들, 버켓 핸들 페어, 이렇게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깥쪽의 연골은 여기 지나가는 힘줄이 있거든요. 슬와근이라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여기 지나가니까 여기 부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잘 움직여요. 특히나 이 부분을 30자로 당겨보면 쭉쭉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느냐? 10mm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0mm까지. 이 정도까지 움직이면은 외측 반환성 연골은 그나마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0mm 이상 빠져나오게 되면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게 돼요. 뭔가 무릎이 불편해요. 빠져나와요. 뭔가 걸려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15mm가 빠져나와요. 당겨보면 그러면 좀 안 좋다는 건데, 여기가 이럴 때는 보통 이 부분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 많이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당겨보게 되면 이 연골 부위가 여기까지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걸리거든요. 그런데 MR을 찍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무릎을 이렇게 펴서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MRI 찍어보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이게 움직이니까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올 때는 MRI를 안 찍거든요. 당연히 안정적일 때 찍으니까. 그래서 환자 본인은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바깥쪽이 여기까지 만일 안 좋더라. 그러면 여기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빠져나오니까 역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깥쪽은 좀 움직인다고 10mm까지는 정상이 됩니다. 반면에 안쪽은 잘 안 움직여요.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절막에 딱 붙어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이게 파열의 형태가 여기가 이 정도까지 불안정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파열이 됐다. 20mm라고 이야기해요. 2cm 정도 이야기하죠. 이 정도까지 20mm 이상의 파열일 때는 우리가 불안정하고 20mm 이하에서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는 우리가 뒤쪽은 앞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둔독으로 되어 있어요. 연골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관절막이 있는데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관절막, 연골이거든요. 연골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푹 꺼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램프라고 이야기해요. 램프. 이전에도 반환성 연골을 파일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램프라는 거는 푹 꺼진 구간을 이야기하죠. 고속도로 같은데 램프에 진입한다 할 때는 푹 가다가 푹 꺼진 구간, 이렇게 가다가 푹 꺼진 구간은 우리가 이걸 램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보여요. 우리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요 위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요 밑에 안 보이죠. 당연하죠. 산 너머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산 너머. 산 뒤로 가봐야 되는데 앞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램프 병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많이 찢어졌다 그러죠. 크기가 작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빠져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가 많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괜찮은데 요게 이제 20mm 이상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램프 병변에 불안정이 생기더라. 들어가서 잘 살펴봐야 돼요. 뒤에서 보든지 아니면 공간을 넓혀서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되겠죠. 바깥쪽, 안쪽 연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탐식을 하고 잘 살펴봐야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안정한 걸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절반이라 그러죠. 전체 길이의 절반 이상일 때는 불안정성이 좀 심하더라. 우리가 탐식자로 당겼을 때 요 밑에까지 중간이죠. 여기까지 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당겼을 때 여기까지 빠져나오게 되면은
안 좋고, 여기도 만일에 이 정도까지 절반이 돼 있을 때 여기까지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정한 반응성 연골 파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 빠져나오게 된 걸 정의를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다, 버켓 핸들 테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절제를 하기도 하고 봉합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합은 다음에 알아보고요. 이 절제술은 하게 되는 건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동이 손잡이가 길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데, 부적절한 삽입구의 위치 우리가 잘 뚫어야 되는데 뭔가 너무 낮거나 너무 또 안쪽이거나 바깥쪽이거나 뭐 할 때는 잘 안 보이고, 또 기계를 넣어서 우리가 여러 안 좋은 부위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위치가 안 좋으면 잘 안 된다. 삽입구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골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데 안쪽이 이렇게 넓으면 괜찮은데 안쪽이 생각보다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절제가 잘 안 되겠죠. 보여야 뭐 절제가 되는, 이렇게 좁아서야 이거 화가 나서 절제도 잘 안 돼요. 바깥쪽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좁은 사람이 있어요. 좁아가지고는 아이고야 뭐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아유 뭐 수술이 힘들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넓혀줘야 돼요. 안쪽도 넓히고 바깥쪽도 넓혀줘야 되는데 어쨌든 좁으면 안 좋아요. 수술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뒤가 안 보여요. 여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가 안 보이고요.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터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안 보이거든요. 일단 뭐 빠져나온지도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심하게 파열됐는지. 절제도 힘든데 봉합은 더 힘들죠. 뭔가 기구도 안 들어가요. 1mm, 2mm밖에 안 돼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기계, 탐식자, 프로브라는 건데 그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보이지도 않고 봉합은 더 힘들고 절제까지 힘들다. 어쨌든 좁은 공간에 오늘 알아보는 절제술인데, 그 기구의 모양도 중요해요. 기구의 모양이 또 잘 있어요. 여러 가지 왼쪽으로 휘어진 거, 오른쪽 휘어진 거, 위로 휘어진 거, 밑으로 휘어진 거, 작은 거, 두꺼운 거, 여러 가지 큰 거, 넓은 거 다 있는데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기구가 또 이렇게 잘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모든 기구를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기구는 또 소모품이에요. 하다 보면 기기가 좀 닳죠.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다 구비할 수는 없어요. 적절하게 써정, 수술하는 선생님이 자기에 맞는 기구를 쓰는데 그 기구가 또 안 맞으면 또 절제술도 힘들다. 그럼 이제 절제술로 남은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부분 절제술의 원칙은 뭐 알고 있다시피 남아있는 반환성 연골 변연부의 안정성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연부랑 여기죠. 이쪽에 이쪽 부위가 좀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어야 되는데 변연부가,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조직만 여기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좋겠죠. 이 정도만 제거하고 여기 남겨주는 것이 좋겠더라. 절제술로 남은 연골이 변연부가 중요하더라. 부분 절제술의 원칙입니다. 최대한 남기자. 불안정한 부위만 절제를 해야만이 관절염이 안 온다는 거죠.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그러면 절제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가 긴데 변연부를 잘 확인하여 일단 봉합 가능 여부부터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봉합이 되는지 아니면 절제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2차적인 파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양동이 손잡이를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연골이랑 이 튀어나오는 연골의 양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많이 남아있느냐 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여기는 또 움직이는 그 양동이 손잡이 형태죠. 줄녀 손잡이. 그래서 자, 뼈 사이에 눌려요. 뼈 사이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가 파열이 되는데 2차적인 파열이 잘 생긴다고 하고, 25% 정도에서 2차적인 파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존 변연부라든지 이 파열 부위를 잘 탐색을 해서 안 좋은 변연부라든지 이동한 부위에 파열이 있는 부위는 절제술을 해줘야 돼요. 남아있는 부위가 안 좋게 되면 더 추가적인 파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찢어진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종이 찢어지듯이 더 찢어지거든요.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부위는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파열이 안 생기도록 잘 마무리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남아있는 연골과 전이된 연골의 양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아있는 연골이 뭐 이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전이된 연골의 양이 좀 더 두껍다고 치죠. 이 정도.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남아있는 연골이 양이 작다는 거죠. 작고 전이된 연골이 크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봉합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원래 크게 이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경우죠. 많이 남아있고 전이된 부위가 작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이걸 결제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연골이 꽤 있으니까 50% 이상 남아있게 되면은 전이된 걸 절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죠. 전이되어 쓸데없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거는 뭐 절제해주면 마음 편하죠. 근데 또 중간 정도 절반이 파열이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다 그래요. 파열된 넓이가 여기가 똑같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살려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똑같아 그러면 이걸 절제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거 절제하고 봉합을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거 절제하자. 남아있는 거 살리는 게 낫겠죠. 남아있는 게. 그래서 당연히 세 가지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양이 작으냐, 똑같으냐, 아니면 더 많냐 세 가지의 그 경우에 따라서 봉합이냐, 절제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 파열의 양상이 중요하죠. 모양이 균일하게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는 많이 남아있는데 뒤로 가면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다. 뒤에는 많이 남아있고 여기는 작아요. 이런 경우는 또 상당히 애매한 거죠. 굳이 사각형을 그리자 치면은 이렇게 찌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이렇게 찌어진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뒤에는 많이 남아있는 거죠. 많이 남아있다. 앞쪽은 작게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뒤가 작다, 앞이 많고 이런 경우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대각선 모양으로 파열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봉합이냐 절제냐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여기다가 2차적인 파열과 같이 있는 거죠. 뒤에는 이렇게 찌어져 있다는 거죠. 쭉 찌어져 있고 앞에도 이렇게 찌어져 있으면 상당히 헷갈려요. 봉합이냐 절제냐. 그래서 어쨌든 2차적인 파열이 심하면은 봉합보다는 절제가 더 낫죠.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 남아있는 연골의 양, 그리고 파열의 모양에 따라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절제냐 봉합이나 결정이 되고 일단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덜렁덜렁거리면 절제를 해야 돼요. 3대 기계적 증상이 없어진다 그래요. 걸림, 그리고 잠김, 미천무리. 보세요. 뭔가 걸리게 되면 아프죠. 아프고 걸려가지고 뭔가 끼어가지고 안 움직여져요. 잠김. 그리고 이렇게 돌뿌리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휘청하죠. 휘청. 뭔가 불안하다. 그런 3대 증상이에요. 걸림, 잠김, 휘청거림.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양동이 손잡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남은 연골이 양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관절염도 오지 않고 좋더라. 이런 거 다 절제해주고 나면은 상당히 남아있는 연골이 많이 남아있으면 좋은 거죠. 남아있는 연골이 좀 작더라. 20-30% 미만이더라. 그러면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꼭 다 작다고 관절염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절염이 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화성 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형태와 절제 예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예후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손 들어볼까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군요. 그렇다 그러면 영상을 더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좀 자세히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들 잘 보세요. 이제 영상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적어놨죠? RW, WW는 이거 뭐냐면 RR은 레드 존이죠. 여기 피가 잘 통하는 부위예요. 여기 변연부, 관절막 쪽이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주 좋아요. 빨가면 잘 붙죠. 레드 화이트, 여기까지는 좀 붙고 여기는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여기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더라. 화이트 존은 혈관이 거의 안 통하니까 잘 안 붙죠. 그래서 어릴 때는 혈관이 여기까지 다 와요. 다 오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혈관선도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 부위는 나도 모르게 파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닳는 거죠. 피가 안 통하게 되니까 지방 변성이 오면서 연골이 파열이 되고 또는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아지면서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겠죠. 파열의 양상, 여기는 앞쪽이고 중간이고 뒤쪽으로 모양을 했을 때 이렇게 쭉 찌어지는 롱지투디널 종파열. 요게 이제 종파열이 심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버켓 핸들, 테어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방사형 파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또 플랩 테일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피판 파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오블리크, 플랩, 뭔가 움직이는 파일이더라. 이런 거는 우리가 절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는 루트 테어 뒤쪽으로 이제 뿌리부 파일이라 그러죠. 상당히 안 좋죠. 완전 파일이라고 보셔야 되고 힘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봉합을 해줘야 되겠죠. 라디알 테어 방사형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더 찌어지게 됩니다. 놔두게 되면 완전하게 이렇게 방사형 파일로 다가가게 되면은 연골의 기능이 다 없어지면서 관절염이 진행되겠죠. 여기는 또 레드 화이트 존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 절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 봉합해도 화이트 존이니까 안 붙으니까 여기까지 절제를 해주게 되겠고 여기가 상당히 레드 화이트 존이 찌어져 있어요. 반반씩 찌어져 있고 이거 뭐 절제하면 되겠죠. 또 호리존탈 수평 파일이 생기는 경우죠. 이럴 때는 위아래면을 잘 보고 불안정한 부위를 절제를 해주게 되겠죠. 양동의 손자병입니다. 이렇게 종 파일이 길고 거의 50% 이상일 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걸 양동의 손자병 파일. 제가 주윤재 손잡이 보여줬죠. 똑같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죠. 모양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대각선 모양이냐 깨끗하게 파일했느냐 남아있는 연골의 양을 잘 비교를 해서 봉합이냐 절제냐를 결정해야 되겠다. 남아있는 양이 조금 더 많죠. 여기는 한 60% 되고 여기 40%돼 보이죠. 이럴 때는 요거 그냥 절제하는 게 낫겠죠. 이거 거의 화이트 존에 가깝기 때문에 봉합을 하더라도 안 붙겠죠. 이제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30세 남자 지속적인 불안정성 뭔가 걸린다 그러죠. 빠져나오고 타병원에서 연골이 좀 안 좋은데 원인을 모르겠다 라고 해서 병원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선천병원에서 MRI 찍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방 십자인대가 문제였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가 결국은 연골까지 파열이 생기게 되겠죠.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연골이 생겨서 연골은 절제술,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술 수술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수술 전에 MRI 보면 여기가 연골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가 있어야 될 연골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거의 뭐 50대 50이죠. 여기도 보면 이게 이렇게 50대 50 울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수술 전 MRI로 보이고 이걸 이미 좀 예측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면 좋겠죠. 남아있는 연골이 많이 남아있으면 50대 50이면 그냥 봉합보다는 절제를 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아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생겨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뭔가 전방 십자인대가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보고 사실은 착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전방 십자인대가 만성적으로 파열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MRI 찍어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환자는 방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골 파열되고 앞에는 골연골 손상, 관절연골 손상까지 이미 왔죠. 왜냐하면 앞쪽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고 연골이 없으니까 덜컹덜컹거리니까 앞쪽까지 안 좋아지게 되는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사진이죠. 이렇게 다 이동했어요. 중간까지 밀어 넣어 봤어요. 여기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뭔가 안 좋아요. 전이된 조직이 벌써 파열이 돼 있죠. 여기는 벌써 관절면이 울퉁불퉁한 관절염이 진행돼 있고요. 오래된 파열로 벌써 지방 변성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래되게 되면은 여기가 화이트, 레드 화이트 존까지 왔으니까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지방으로 변성이 됐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이된 부위를 봉합을 하면 안 붙어요. 지방 변성이 된 것은 다시 혈관이 다시 자라나지는 않거든요. 지방으로 파열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안 좋죠. 남아있는 연골의 양을 비교를 해봅니다. 어떤 것이 많이 남아있느냐 밀어 넣었을 때 남아있는 양이 많으냐 전이된 양이 많으냐 이걸 해보는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사진에서 안 보이지만 여기까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와 B의 양은 거의 동일하다. B가 이미 지방 변성이 와 있다. 전이된 부위가 한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봉합보다는 절제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연골 절제를 했습니다. D에는 좀 많이 남아있죠. 앞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D가 좀 많이 남아있으면 좋다 그러죠. 이런 경우가 약간 완전히 그냥 직사각형을 50대 50으로 찌어진 게 아니고 D는 좀 많이 남아있고 앞에가 조금 부족하고 안 좋은 케이스, 약간 대각선 형태죠. 그래서 연골 절제술까지 잘 했죠. 스스로 MRI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전이된 부위가 없어졌죠. 근데 남아있는 연골이 50% 정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도 보니까 벌써 안에도 파열이 돼 있어요. 수평 파열이. 이거는 잘 아껴서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위에 이게 관절액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평 파열로 보이는 건데 요거 그렇다 해가지고 요거를 다 밑에 있는 부분을 절제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평 파열 부위는 그냥 놔두는 게 낫죠. 불안정한 부위만 절제를 해서
안정적인 백년부는 남겨두는 것이 관절염도 막고 예후에 더 좋겠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만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MRI상에서 아까 전에 좀 있어 보이면 실제로는 여기가 없는 거예요. 쭉덩이처럼 다 늘어나죠. 그럼 우리 섬유성 조직으로 모양만 껍데기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건술을 해주게 되고 남아있는 거 좀 싸가지고 같이 덮어놓는 잔존인대 봉합까지 잘했죠. 예쁘게 잘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MRI를 찍어보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까맣게 잘 올라가죠. 대퇴골 저 뒤쪽까지 잘 들어갔고 앞에도 잔존인대를 봉합을 해서 잘 덮어놨고요.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잡혀야만이 앞에 있는 골연골 손상도 더 심해지지 않겠고, 그리고 반혈성 연골 절제를 한 부위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죠. 전방 십자인대를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만약 반혈성 연골만 절제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연골은 더 파열되고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악순환이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 MRI 상에서 마치 있는 부위라도 잘 살펴보고 이학적 검사를 잘해서 파열이 심할 때는 같이 두 개를 다 하셔야만이 큰 문제가 없이 경우 예후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과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반혈성 연골 파열 중에서도 불안정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